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법과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더 근본적인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지만 흔히 이제 법과 정치, 경제 세 개가 삼축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법은 어떤 게 있어요? 법치주의, 법의 지배, 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게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이념적인 삼축입니다. 그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공기가 희박해지기 전에는 그냥 숨쉬고 깨끗한 물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바로 이 삼축입니다. 그러나 이 삼축은 사실 세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적고 확보되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예. 이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그 체제를 사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갖고 있는 체제가 선진 체제고 이걸 삐거덕거리는 곳은 이제 다 개발도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87년 민주화 이후로 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체제로 가는 듯 했는데 지난 4년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와장창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에 이런 선진 체제,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당연히 가야 되는 이걸 발전시켜서 결국은 북한에 있는 그런 어두움도 이 선진 체제로 통일을 하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고 온갖 요직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있다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4년 전 탄핵. 그리고 그때 이용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걸 추진한 사람, 거기에 이용된 사람, 어떻게 다 어쨌든 어울려 가지고 대표적으로 지난 4년 전 탄핵 때 뭐가 일어났냐? 법치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치가 작동되면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사람을 잡아가둬도 잡아가둬야 될 것 같은데 마녀 사냥하듯이 막 잡아가둬요. 그때는 정유라 관련된다 하면 이대 교수 막 잡아가둬요. 지금은 조국 그래가지고 언제 부산대 교수 뭐 교수 갇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법이고 뭐고 없이 딱 찍히면은 그냥 뭐 인민재판 하듯이 막, 그게 바로 법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태블릿 PC처럼 정상적인 증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선동하고 그거로 재판해버리는 그러한 법치가 파괴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파괴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 파괴를 받지 않는 문정권이 집권을 하고 노골적인 자기 본색을 드러내자 결국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둥, 뭐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뒤흔들리고 사법부 권위가 흔들리고 무슨 사법부, 입법부 이런 거 온갖 없이 일당 독재식으로 전부 자기 쪽으로 줄 서는 식으로 막 갑니다. 그 끝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선거가 뒤흔들려 버리는, 선거의 공정성이 파괴되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규적으로 선거를 해봐도 선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적으로 그냥 요식행위지 공정하게 선거되지 않는 거 해보니 뭐합니까? 즉 우리는 87년 때 직선제를 하면 민주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거 되는 게 아니고 진실된 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규성 플러스 선거다 민주주의가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실성 축을 이번에 노골적으로 1년 전에 깨버린 거예요. 즉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주춧돌을 막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청년층도 더 깨어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마지막 남은 축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아까 뭐였죠?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바로 이거 역시 지금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지요. 공시지가를 올려서 실제로는 세금을 거의 착취하듯이 뽑아가는데 식으로 문제지 왜 문제가 아니에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존중하고 정부가 존중해야지.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행되면은 이제 예산과 달라서 특히 토지는 나라의 어떤 공적인 거로 특별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적 재산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처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추미애 등 그쪽 사람들 많이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바로 이게 사유재산권을 뒤흔드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사람들이 그나마 재산 갖고 있는 게 부동산 빼면은 무슨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목돈이 되는 재산 갖고 있는 것은 그럼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대부분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은 뒤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LH 보면은 그 사람들 배불리는 쪽으로 다 가죠. 국가 경제의 근간이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가 흔들리게 돼요. 이런 방향이 노골화되면 결국 선거도 깨진 일당 독재, 법치가 파괴된 자기들식의 사람 중심,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사람 중심, 수령 중심이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법치 파괴, 마지막으로는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파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체주의 사회고, 그 극단의 가장 어두운 극단의 전체주의 사회가 바로 북한이고, 그런 북한의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자로 지적하기는커녕 인권 결의하고, 오히려 김정은이 뭐라 그러면은 꾹팍 죽어서 거기 따르고, 이런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금 청와대와 우리나라 전체 제도권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1야당에도 거기에 편승하는, 왜 편승합니까? 그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저 포함. 그래가지고 늘 붙이는 딱지가 뭐예요? 극우. 그 사람들은 극우야. 그 사람들은 때문에 보수야당이 안 돼. 그 사람들 잘라내야 보수야당 살 길이 있어. 그 사람들 잘라내. 그러니까 바로 하태경처럼 부정선거 입 닥쳐라 하고 제1야당에 있는 그 사람과 부정선거 저지르고 지배하는 임종석 패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이념도 사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력이 주사파 활동으로 통하고, 공부했던 것이 80년대 다 주체 사상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사유재산이 있어야 법치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온갖 제도권에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이곳에서도 국회의원, 야당 모두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결과는 더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록 비오는 날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찾을 우리나라는 더욱 훌륭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